안녕하세요. 아메이를 잘하고 싶은 ABO 노영환입니다. 오늘은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적인 개념과 수익 구조, 한마디로 이 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체적이고 간단한 원리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 개인적으로 Searching for 경자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경자가 누군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도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아메이 사업으로 꽤 큰 성취를 이룬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굉장히 커요. 물론 이 짧은 말 속엔 그분의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겠지만 제 식으로 간단히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일은 그 과정이 매우 심플한데요. 아메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두 가지 일을 단지 의식적으로 꾸준히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소비와 전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하던 이 일이 아메이에선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 작년 말에 출간되고 올해 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별다른 영감의 저자 이승희 씨 얘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인 이승희 씨는 대전의 조그만한 동네 치과에서 단순한 홍보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자취생이라 그때 갓 나온 배달 앱을 자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달 소비 경험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건데요. 그 글들로 인해 바로 그 신생회사의 브랜드 마케터로 갑자기 채용되게 됩니다. 그곳이 배달의 민족이었던 거죠. 현재는 네이버의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요. 이승희 씨는 자신의 삶에 대전환을 가져온 두 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 언급하는데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때로 어떤 소비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뜻밖의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메이 사업도 이와 똑같거든요. 자기가 써본 아메이 제품의 소비 경험을 주위에 알리는 일, 그게 핵심이고 본질인데요. 그런데 이 단순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얻게 되는 보상이 매우 큰 거예요. 그중 물질적 보상은 제가 두세 차례로 나눠 설명드릴 수익 구조를 먼저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보다 자신이 받게 될 수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보상 시스템이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얘긴데요.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선택한 음료수가 나온다? 이와 같다는 거죠. A라는 양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B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예측되는 사업. 막상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돈을 들이붓고도 결국 예측과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아메이는 그야말로 무자본, 무점포로 하는 사업이지만 과정만 충실하다면 예측대로 실현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수익 구조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에디슨 어워즈 기억나세요? 주로 그의 기술적 혁신을 이룬 제품들을 뽑아서 시상하는 상인데요. 혁신의 오스카상이란 별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비즈니스 리더를 매해 선정해서 시상하는 공로상 부분도 있는데요. 2012년엔 애플의 스티브 잡스, 2014년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상을 받았죠. 이 공로상이 제정된 지 세 번째 해인 1993년 수상자는요. 1959년 아메이를 공동 창업한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아메이의 수익 구조 모델이 바로 그 수상 배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 편엔 보너스,
즉 캐시백을 받게 되는 비율표 보이시죠? 그리고 아메의 모든 제품엔 가격 이외에도 PV, BV라는 게 함께 명시됩니다. 가령 만원짜리 아메이 제품이 있다면 대략 PV는 5,700점, BV는 9,100점 정도 됩니다. 이 PV 대 BV의 비율은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1.6배 정도입니다. PV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포인트에 따라 보너스 비율이 결정되고요. 나중에 핀이라고 하는 자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포인트를 넘으면 SP, 2000만 포인트를 넘으면 루비 이런 거죠. 그리고 BV는 실제로 받는 보너스를 계산할 때 쓰입니다. 비율표 제일 상단에 보시면 3% 20만이라고 적혀 있죠. 가령 내가 이번 달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한 제품이 총 20만 포인트가 넘었다. 그러면 20만 포인트의 3%인 6,000점이 보너스로 계산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앞서 말한 PV, BV 비율 1.6을 곱한 금액, 즉 9,600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100만 원을 소비했다. 그러면 보통 얼마가 적립되죠?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죠.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만일 아메이 마트에서 100만 원을 소비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PV는 약 60만 점이 될 거고요. 비율표를 보시면 6%이니 이를 곱하면 3만 6천 점의 보너스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다시 1.6을 곱한 5만 8천 원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로 송금됩니다. 1,000원과 5만 8천 원, 그리고 하나는 포인트이고 하나는 현금이란 점, 차이가 크죠? 다만 여기에서 밝힐 점은 일반 마트는 일정 기간 동안엔 포인트가 누적되는 반면 아메이 마트는 매달 정산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보너스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마트에서 내가 한 달에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그걸로 뭔 돈 될 일이 생길 건데. 자, 100만 원 소비하고 몇만 원 현금으로 돌려받는 걸 사업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개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메이마트 회원인 제가 있습니다. 이때 캐시백을 받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앞서 말한 대로 내가 20만 점 이상 소비했을 때 이때 9,600원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다른 곳에는 없는 아메이 제품 이것저것을 내가 사서 써봤더니 좋은 거예요. 그러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저런 대화 중에 야 이거 좋더라 하고 말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써볼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점, 친구 A와 B가 각각 5만 점 소비했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아메이는 1959년 창업한 이래로 미디어 광고를 거의 하지 않은 대신 제품을 직접 써본 소비자의 경험을 통한 광고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두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소비하게 된 나의 몇 마디는 아메이 회사 입장에선 고마운 광고가 되는 셈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를 통해 제품을 소비하게 된 사람을 나의 개인 그룹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친구 A, B는 각자 소비를 했지만 아메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10만 점, 5만 점, 5만 점인 소비는 개인의 관점에선 개인 소비, 개인 매출이지만 그룹의 관점에선 합산해서 그룹 매출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의 그룹 매출은 20만 점이 되겠죠? 이러한 그룹 매출은 나로 인해 일어난 것이니까
회사는 나에게 9,600원의 캐시백을 주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20만 점 소비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의 그룹 매출은 60만 점이 되겠죠? 그럼 이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은 6%이므로 계산하면 36,000점의 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보너스는 그룹 보너스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20만 점이 된 A와 B의 보너스 6,000점, 당연히 이 그룹 보너스에 포함됐겠죠? 그러니 36,000점의 그룹 보너스에서 A, B의 보너스인 12,000점을 빼고 남는 24,000점의 보너스, 이게 나의 보너스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실제 받는 캐시백은 1.6을 곱한다는 것. 그럼 38,400원이 되겠네요. 자, 혼자 쓸 땐 9,600원. 알려줘서 함께 썼더니 38,400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알렸더니 보너스가 4배 커졌어요. 그룹이 일종의 복리로서 작용한 겁니다. 아메이 사업의 핵심이 소비와 전달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이러한 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알려서 함께 쓰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나처럼 내 그룹의 누군가도 이런 확장을 꿈꾼다면 어떤 뜻밖의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수익 구조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수익 구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그리고 확장해가는 플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